네, 오늘 알겠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제 18일에 열릴 예정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제 18일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네. 그동안 나왔는데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타 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공방들이 좀 벌어질 것이며 뭐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이런 것들 쫙 정리를 해주실 텐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분은 방송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민주당은 이분은 방송 장악 기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오늘 시종땡에서 일타 강사님 김준일 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이동관입니다. 이동관.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다르네. 예. 참. 이동관은 일단 누굽니까? 이동관은 누구냐? 네. 일단은 제가 이동관에 호를 붙여봤습니다. 호. 예. 장학 이동관 선생. 이동관 선생. 장악력이 뛰어난가요? 엄청난 장악력을 네. 보이고 있죠. 언론자유 외길 인생. 66년 언론자유만 부르짖고 장악을 해오신 이동관 선생. 자, 여기 안 나왔는데 네. 1957년생이에요. 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66살. 네. 많아요. 그리고 신예고, 야구 명문 신예고,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정치학 석사, 하버드 석사. 엘리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엘리트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학력과 인성이 비례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또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아주 네.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자, 그래서 1985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합니다. 야,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어요. 네.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등 하다가 바로 2007년에 요 앞에 바로 2007년에 이명박 후보 공보특별 보좌역으로 영입이 됩니다. 캠프 합류. 쉽게 하면 캠프 합류. 그래서 바로 2008년 2월부터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 대변인, 이제 이때는 청와대죠.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을 얼마 동안 하느냐? 1년 반 동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대변인 하면은 이제 지쳐서 좀 쉬어야 되잖아. 아니면 뭐 출마를 하거나. 출마하거나 네. 안 쉬어.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여간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을 합니다. 이때 별명이 왕수석. 왕수석. 네. 왕수석이었는데 이때가 진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때, 요때 장학 이동관 선생의 캐릭터가 완벽하게 요때 이제 형성이 중요한 됐다. 시기. 중요한 굉장히 시기. 중요한 시기.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핵심, 실세. 어쨌든 다 언론이야. 네. 다 언론이야. 그러고 놀아요. 노는데 뭐 했느냐? 채널A 종편 패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인사청문자로 공개된 거 보니까 재테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테크도 많이 했어요. 네, 투자도 많이 하시고. 부러워. 네. 자, 2012년과 2016년에 총선 출마를 해요. 네. 2012년에 종로로 나갔는데 종로에서 내부 경선에서 홍사덕 의원한테 밀립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서초올로 나가. 누구야? 박성중한테 밀려. 그래서 두 번의 분루를 삼킨 다음에 야, 내가 확실한 동아줄을 잡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 그게 누구야? 윤석열. 자, 2021년 12월에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회 위원장 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리고 특별 고문. 보통 이래 특별 고문 뭐 무슨 위원장 하는 거 요게 대체적으로 직함은 줘야 되겠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예.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이것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딱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15년 만에 돌아온. 15년 만에 네. 돌아온. 예. 네. 그리고 종편 패널을 할 때는 제 기억에 윤석열 후보죠 당시 후보한테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런 워딩들이 막 검찰총장이었다. 나오더라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 방식의 수사에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남한테는 칼을 들이대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100명을 기소하고 130년을 구형했다. 이런 패거리 문화에 물든 검사가 이전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윤석열을 직격했어. 그래서 윤석열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자기를 씹어도 장제원이 아무리 장모를 씹어도 네. 뭐 이동관이 자기를 씹어도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다 품을 줄 아는. 대단하네요. 2019년 방금 김준일 선생님이 읽어주신 발언은 2019년 7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 네, 그렇구나. 네,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네. 직입적으로 이동관은 장악이라는 호를 붙였는데 왜 문제입니까? 자, 이동관이 내가 일단은 이동관이 직접 작성한 문건은 하나도 없어. 근데 다 국정원에서 만들었어. 네. 자, 근데 이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위에 딱 오른쪽 상단에 네모칸에 이렇게 딱 써 있어. 홍보수석실 요청사항. 아까 얘기했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있었단 말이야. 그때 다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생산이 됐는데 내가 제목만 먼저 읽어줄게.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MBC 좌편향 출연자 추가 퇴출 확행,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시스템의 고려 사항,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 조짐 엄단,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시스템의 고려 사항, 문화예술 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문화연예계 좌파 시스템 및 순화 방안, 종북 세력 퇴출 심리적 강화 등등등. 아, 진짜 문건이 한 많네요. 50개가 있어 지금. 이 중에 또 몇 가지를 또 단독으로 김한 기자가 쓰신 거 이 아니에요? 14건 처음 입수한 게 접니다. 아, 진짜? 야. 저희가 그때 이 문건을 처음 입수해서 보도를 했었죠. 자, 이제 하나씩 짧게 얘기를 해줄게. 이거 MB 국정 한겨레 기사야. MB 국정원 KBS MBC 4차 방송장악 총지. 자, 이게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자, 국정원에서 지금 댓글 조작 사건하고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 댓글 조작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하고 요거 방송장악 문건들이 막 때로 나온 거야. 검찰이 국정원에 압수수색하니까.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 홍보수석실 요청사항 이렇게 있는데 이동관은 지금 나는 그런 거 요청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건 다 국정원에서 나온 거니까 검찰 수사가 언제였어? 2017년, 2018년이 이때 다 밝혀진 거고 그때 당시에는 2009년부터 2010년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MBC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은. MBC, KBS, MBC 방송장 총지 그래가지고 단계를 쫙쫙쫙 설정해놨어. 일단 프로그램 퇴출, 좌편향 인물과 문조 프로그램 퇴출, 그 다음에 노조 무력화, 그 다음에 민영화. MBC 민영화가 지금까지 그때도 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PD들, 국장들 이런 사람들 쫙 성향을 분류해놓고 요 사람 꼭 퇴출해야 된다. 표로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관리를 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표로 됐다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국정원 지적 직원, 홍보수석실 정보비판 PD는 속가 내려해 거의 비슷한 거야. 원세훈 재판 문건 보니. 그래서 좌편향 간부 반드시 퇴출. 좌파 세력의 재기 음모분들. 왜 재기는 한자로 썼을까? 겉멋이 들어서 그래, 국정원이. 다 알아보고 한자로 안 써도. 근데 제가 이때 국정원 문건 많이 봤었는데 국정원 문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쓰는 특정 단어를 한자로 쓰는 것과 특정 단어를. 그다음에 저 위에 제목에 그러니까 중재에 이 밑줄을 긋는데 두 줄짜리 읽었습니다. 두 줄짜리 긋는구나. 그러면 국정원이구나. 친모, 누구누구의 사기행 친모를 왜 한자로 쓰냐고. 다 알아, 친모가 한글로 해도 다 안다고. 그래서 어쨌든 KBS 아메리카 사장, 정현주 사장에서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여기에서 BH 지시사항 및 이행 실태, 이행 실태 그래가지고 청와대, BH는 블루하우스를 얘기하지, 청와대. 그래서 청와대에서 왔다라는 거야. 청와대에서 누가 했어? 홍보수석실에서 했다라는 거야. 홍보수석 요청 2009년 11월, 2009년 12월 홍보수석 요청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방송 실태, 홍보수석 요청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 요청 등등 해서 거의 다 홍보수석이 시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요청해서 이 계획을 짭니다. 뭔 계획이야? 라디오 진행자들을 교체하는. 그래서 윤도현은 내 국정원도 머리를 써요. 한꺼번에 잘라내면 티가 나니까 말이 나니까 윤도현은 8월, 김어준은 10월에 밀어내자. 그래서 이 국정원에 저 문건에 있었던 계획인데 그 계획대로 실제 퇴출이 됩니다. MBC 라디오에서 당시에. 근데 이 문건을 홍보수석실, 지금 대통령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게 그때도 문건에 있었죠. 그때 김한 학생이 저걸 쓴 거잖아 지금. 그렇죠.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수사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왜 이동관 후보자는 당시에 수사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미스테리야. 그런데 당시에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줄줄이 나가가지고 줄줄이 조사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줄줄이 재판에서 이거는 홍보수석실에서 시켰어요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 했어.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 나는 그게 가장 미스테리인 거지. 그때 지검장은 누굽니까? 그때 지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서 윤석열이 이동관을 봐줬을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칼잡이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동관 후보자를 봐줄 이유가 사실은 딱히 없는 건데 그때 당시를 봤을 때는? 그때 당시를 봤을 때는 없는 건데 좀 더 이게 전선이 넓어지는 것보다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국정원을 조지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 이거 역사에 남을 일이야. 뭡니까? 원세훈이 가석방 됐어. 자, 원세훈은 이런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 댓글 조작,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등해서 이런 문건 작성한 거, 그리고 개인 비리로 1년 2개월까지 해가지고 14년 2개월형을 받았거든. 네. 근데 지금 3년 살았어. 오늘 가석방 됐어. 뭔가 지금 흐름이 오고 있다라고. 자, 원세훈 가석방 되고 네.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 되고 네. 그럼 어떻게 돼? 좌파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다 퇴출이야 지금. 다시 이제 퇴출. 김학 기자님 여기 지금 바이럴이 되게 위험스럽게 느껴지네요. 다 퇴출이라고. 나는 그 아까 전에 김환 학생이 쓴 기사 네. 중에서 제일 억울한 게 여기에 보면은 진짜 억울하더라고. 아니 박찬욱하고 봉준호는 무슨 죄야? 왜 좌파라고 왜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문화예술인. 예, 거기 이름을 올렸는데 거기 이름을 몇백 명 올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국정원이 보기엔 박찬욱, 봉준호가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자기들이 아는 사람. 몰랐구나. 박찬욱, 봉준호. 나머지는 그냥 국정원이 보기엔 그냥 원래 그냥 좌빨인 거고 박찬욱, 봉준호 정도는 우리가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그때 기사를 썼으니까 물어볼게. 네. 코미디언 박미선은 왜 좌파야? 그 국정원의 세계가 아니라 국정원의 세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DJ DOC 이하늘은 왜 좌파야?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어딘가 이름을 올리거나 이런 거에서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언론관을 가진 장학 이동관 후보자께서 진짜 방통위원장이 되면 사실은 이런 언론관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우리가 이미 봤지. 자, 내가 수치를 얘기해 줄게. 자, 우리나라의 언론계의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숙청당했던 게 두 번이 있었어. 한 번은 1974년에 자유언론 실천운동, 네. 그때 동아일보 백지 광고, 네. 그때 있었잖아. 그때 동아일보에서 134명이 해직되고 조선일보에서 32명이 해직이 됐어. 그리고 또 한 번은 1980년에 언론 통폐합, 네. 전두환이 이때 언론 통폐합하면서 717명을 해고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언제야? 이동관이 했어. 자, 언론노조가 2010년 10월에 발표를 했어. 징계를 받고 있는 언론인 180명이다. 당시 기준으로. 해고 8명, 정직 30명, 감봉 32명, 재판 61명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내가 결론을 내릴게. 팝핑 여러분 알아요? 굿즈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가요? 왓이지와 토크몬스터 K가 함께하는 핫한 6인의 아티스트 아트굿즈 기획전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댄서 팝핀 현준부터 노머니 노아트 최고 낙찰가 이사라 작가까지 핫한 작가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결론을 내릴게. 이동관은 전두환, 박정희급이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사람이야. 간이 크지.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알아? 처벌을 안 받아. 이 정부의 맥락하고 딱 맞아.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윤석열 각하가 쏙 마음에 든 것 같아. 이 정도로 다 버려놓고 처벌도 안 받았다. 처벌도 안 받아. 이 사람은 능력자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기조하고 딱 맞아. 딱 선생님 맞아. 보시기에는 한때 자기를 비판하기도 했었고 종편에 나와서 15년 전 인물이고 과거 이력을 온 국민이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자기가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수사지휘도 했었던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5년 만에 뽑아들어서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히는 이 상황, 의도 이거는 역시 이동관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도량이 크신 분이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이분은 정말로 인재를 중용을 해. 본인의 친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야.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아무리 윤석열 부인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옛날에 검사의 장모에 대해서 장부 증명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청문회 때 얘기했잖아. 장모 결국 구속됐거든. 그래도 계란 2개 넣어준 걸로 딱 다 풀린 거야.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서 다 풀렸어. 이동관도 마찬가지지. 이동관은 뭘 잘해? 장학 이동관 선생이다. 언론 장학을 위해서는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언론 장학 해야 되고 오늘 또 지금 KBS 이사장하고 지금 EBS 이사하고 한 명씩 지금 해임됐잖아. 지금 빨리 지금 굉장히 빨리 속도전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동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요거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 난 요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한겨레 기사. MB정부 대변인실에서 조선일보 기자의 문제 보도를 관리를 했다. 조선일보가
매우 이명박 정부를 비판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보면은 생필품 50개 집중 관리 효과 있을까? 뭐 이를테면은 또 국민 실망시킨 이명박 박근혜의 정치력, MB의 변화인가 변전인가 이런 기사를 썼다고 조선일보를 집중적으로 이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했다라는 거야. 아니 이 조선일보의 야상은 다 어디 가고 정권에 포들이를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조선일보요 각성하라.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군요. 와, 진짜 하고 싶었어. 요즘 조선이 이게 진짜 유명한 얘기인데. 정부 관련해서 거의 비판을 못 하고 있어. 내가 뭐 몇몇 이권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지금 그런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각성을 김준일 선생님이 각성하라 조선일보 야당지요 각성하라. 이동관 후보자가 한때 조선일보를 탄압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야성은 이거를 어디가고. 자기가 써놨어요. 킬체인을 구축했다고 스스로.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시스템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거하고 이런 YTN 보도가 있는데 이거를 그 전에 비판적 보도가 있으니까 10시 뉴스부터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다 나와 있다. 어마어마해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문건만 50개 있다고. 운동위원장 되면 TV조선 마사지 당한다.